이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뻥쟁이, 과대망상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창업자가 본인의 미래의 성공을 마치 예견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들 성공의 가장 큰 공통점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기업 인큐베이팅 컴퍼니 알토란 벤처스의 경영자 마스터 코치 장 대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맨손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사업가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의 사업 초기 시절에 어떻게 사업을 했었는지를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인물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알리바바를 막 시작했을 때 마윈이 친구들을 아파트에 모아놓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마윈은 다시 사업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친구 17명을 아파트에 모아 미국 대기업들과 경쟁할 계획을 세웁니다. 마윈은 상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그것이 중소기업들이 세계 무역으로 통하는 문이 되길 바라며 알리바바닷컴이라 명했습니다. 我95年的时候，我记得我做出的决定，我自己跟自己讲，我可能改变了自己一辈子所从事的事业。而今天，我想把大家请过来，跟大家共同探讨以后至少5年、10年我们要做的事情。那么阿里巴巴我们将做成怎么样？我想，从黄页的时候我就提过，黄页所要瞄准的对象不是国内战略，而是国际战略。我们所有的竞争对手不在于中国，而在于美国的硅谷。如果说第一，我们把阿里巴巴定位，就把它作为国际战略，我们不要把它定位是国内战略。第二个呢，我想就是我们要学会硅谷人的一种拼劲。如果说我们是早上8点钟下班，8点钟上班，5点钟下班，这个不是搞高科技。这个绝对不是我们阿里巴巴能成功。如果说我们有这种精神，反正我上班了，但是8点钟上班，5点钟就下班了 ，OK， 赶紧去其他地方。人家美国人强就强他的硬件，强就强他的系统建设，这方面确实比你高。但是玩信息玩软的，中国人的脑袋绝不比人家差。我们在座的所有人的脑袋绝不比任何人差。这就是我们敢跟美国人斗的东西，我们绝对敢斗。如果我们是好的 team。好的团队，我们自己知道我们想做什么，我们想干些什么的时候，我相信我们是可以以一当十。我们能够赢政府机构，我们能够赢其他很多的民营企业、大的这种企业的是什么？凭的是我们的精神、我们的意识、我们的创新概念，以及我们这种拼劲才能去斗。否则的话，跟他们有什么区别呢？谁都知道，Internet 是个泡沫。我刚才讲的危机感就是 Internet 的泡沫现在越来越，什么时候破？然后呢，把股票掉了，eBay 股票会涨。那么有一天，eBay 股票涨了以后，可能阿里巴巴社区的股票涨，所以不要担心。我觉得 Internet 这个梦不会破，这个泡沫不会破。我们为后面的3、5年所付出的代价是非常惨重，只有这样的惨重的代价，才会赢得我们未来的取得的成功。那么目标是2002年，阿里巴巴上市。 마윈의 팀은 7개월 동안 마윈의 아파트에 틀어박혀 경쟁자들의 관심 밖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 회원이 생기는 걸 보며 용기를 얻었죠. 네, 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2014년에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고 나서 마윈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마윈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먼저 사업을 해서 어떤 그런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보신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상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저는 마윈이 1999년에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이
알리바바가 2014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나서 했던 말과 행동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99년의 마이는 마치 본인이 2014년에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세계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중국 증시에 상장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 마치 본인이 성공하게 되면 이 영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처음 시작한 창업자가 본인의 미래의 성공을 마치 예견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때부터 사업에서 특별한 기술보다 창업자가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갖는 비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24살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 도매업을 하는 회사를 차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조그마한 회사니까 직원을 고용했는데 아르바이트생 2명이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제 놓고 손정희 회장이 귤 상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5년 이내에 매출 규모 100억 엔, 지금으로 따지면 1100억 원 정도 되겠죠. 5년 이내에 매출 규모 100억 엔, 10년 이내에 500억 엔, 그리고 언젠가는 수조엔 규모의 수만 명이 일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출근을 하면 매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 직원 모두 그만두었다고 해요. 손정희가 과대망상에 빠진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봐도 엄청난 비전가죠. 남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은 제프 베조스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누가 뭐래도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일궜죠.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아마존의 창업 초기의 모습입니다. 제프 베조스 많이 지쳐 보이죠? 널브러져 있는 전선들. 가족 친지로부터 3억 원 정도를 빌려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이 힘들었겠죠. 과연 인터넷 서점이라는 이 시장이 실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본인은 어디까지 사업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제프 베조스는 결국 20년 후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시가총액 1120조 원.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내죠. 1인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맨손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기업가들의 사업 초기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성공의 원인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들 성공의 가장 큰 공통점은 그들이 가진 꿈의 크기와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뻥쟁이, 과대망상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말을 더 즐기고 자신이 꿈꾸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지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간절히 원하는 꿈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을 생각하면 힘이 솟고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설렜던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내가 잊고 싶은 미래, 그것을 저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전이 크고 선명할수록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왜 큰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왜 큰 비전을 가질 때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